오늘 다룰 이야기는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특집이죠. 클라우드 산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루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는 굳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말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뭐 그거 어디에 올려? 클라우드에 올려줘. 클라우드가 무슨 뜻이죠? 저 위에 구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름에 올려달라. 여기서 뭐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제 모든 작업이 처리 가능하고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클라우드 산업이 굉장히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외 유명 기업들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산업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제일 첫 번째, 클라우드가 그럼 어떤 의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두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비전공자들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 멋쟁이 사자처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컴퓨터 문외한인 학생들한테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그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파고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 3월이었죠. 세계 최고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상금 100만 달러를 두고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완승으로 끝이 났었죠. 저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알파고의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알파고의 또 다른 비밀을 저는 좀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기의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그때 기자가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슈퍼컴퓨터를 한국에 들고 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당시 알파고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의 CEO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파고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고의 승리 비결, 클라우드입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자료를 PC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하고 또 이제 공유를 하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큰 기능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단말기, 뭐 핸드폰이나 PC로는 명령과 입출력만 하고 실제로 빅데이터 처리 정보, 그리고 저장, 관리 등의 작업을 전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제3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알파고 대국 당시에도 출력은 한국의 서울 한 호텔의 모니터에서 이제 됐지만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클라우드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클라우드 속에 1200대의 컴퓨터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최고의 바둑 기사가 하나의 수를 둘 때마다 초당 100번의 이제 수를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초당 10만 개의 수를 고려해서 가장 승산이 높은 수를 둔 것이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의 작업을 하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시죠. 미국 MIT의 미디어랩. 이곳에서는 90년대부터 소셜 로봇을 연구 개발해왔다. 소셜 로봇이란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교감하는 감성 중심의 로봇을 말한다. 사람과 교감하기 위해 로봇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정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웃고 있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확률이 98%다. 로봇은 근육의 움직임, 눈, 코 사이의 거리, 어조의 높낮이 등을 수치로 파악해 수많은 감정을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한 사람의 표정에 맞춰 로봇 역시 다양하게 반응한다. 이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진다. 표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 정보까지 로봇이 인식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과 더 정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That can understand people, understand our emotional states, understand our goals and our intentions,
our belief states, and to be able to collaborate with us as a partner.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재난 현장까지 투입되는 등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 산업은 앞으로 우리 생활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다.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운전하고 스스로 제동이 가능하다. 이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역시 클라우드 덕분이었다. The reason that it's been possible to do that is because there are such enormous numbers of images available to train computer programs on, to train machine learning systems on. 자동차는 주행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는데 날씨를 비롯해 차선, 신호등, 물체 등을 데이터화해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이 데이터를 통해 자동차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다. There's really no way to program a computer to be able to handle all the different things that could happen when you're driving. We can train a car to be able to handle the near infinite number of scenarios that it could encounter. So the cars become better than humans at perceiving, understanding, and reacting to their environments. 영상에서 보신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클라우드를 단순히 저장소라고 생각했던 개념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확장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데이터의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려 205경 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산을 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1기가바이트를 넘는 4G 시대, 폭증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모두가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인프라 대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이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업데이트 비용, 시간, 인력 등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을 아껴서 진짜 투자해야 될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IT 시장 분석의 기관인 IDC가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한번 전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101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2년 뒤엔 무려 이게 더 증가를 해서 15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에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혹시 9월에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저는 당시 사무실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모니터가 흔들리고 이제 책상이 흔들리고 이제 진동이 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지진이 나오자마자 급한 마음께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막 전화를 했었는데 메신저가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사이트도 다운이 돼가지고 어떠한 정보도 제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때 골든타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면 정말 2차, 3차, 계속 4차, 5차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재난통신망에 대한 실험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다. 緊急地震速報です。津波警報が出ているのは福島県。津波はすぐに来ます。予想の高さは3メートルです。 긴급 지진 속보 이후 각 지자체 및 관계 기관들은 신속하게 경보를 내렸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그리고 지진 발생 3시간 만에 쓰나미가 도심까지 들이닥쳤다. 発災した時にですね、人命救助72時間が勝負と言われてます。時間との戦いになると
진앙지에서 가까운 시즈오카현. 바다가 인접한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쓰나미 경보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속보가 중요하다. 東北地震の時は車のナビが全部もう大津波警報でガンガン来てた。日本の福島の地震からやっぱみんなある程度はもう頭の中へ入れておきます。 동일본 지진 이후 시즈오카현은 더 안전하고 신속한 재난정보 공유를 위해 통신망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꿨다. 사전에 파악된 도심 곳곳의 대피소 위치와 규모는 물론 재난 발생 시 관리돼야 하는 모든 공공자원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관리 통제된다. 避難所ですね。人が来る避難所が空いているのか空いてないのか、場所の分布っていうの形で収集できるということと。 각 지역에 위치한 관계기관, 병원, 피난소의 상태는 물론 실시간 사고 정보, 구조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재난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通行止めになっててここが通れないであるとかですね。 재난 시 정보와 데이터가 집중돼도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덕분이다. GPS 今流行りですけど、地図とかをね使うと動きが滑らかじゃなくて、みんな使いづらかったりしたんですけど、外に大きいサーバーがあればちゃんと情報をね先にみんなが共有することを前提に置いてあるもんで、みんなが一度に見ても大丈夫だと。 시즈오카현의 클라우드 재난 통신망인 후지사는 외부 서버를 활용해 재난 시에도 통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재난 발생 직후 도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해 최적의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 재난 발생 후 72시간 내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피해 상황이 달라진다. 정보와 접속자가 폭증해도 빠르고 안전한 시즈오카현의 클라우드 재난 통신망이 주목받는 이유다. 関係者間のですね情報の共有が、速やかにできるという意味ではそこが生命線になるのかなと。情報がいかに伝わって生きているかということがですね災害時にも強靭化でといいますかですねしっかりとして機能する必要があると。そういうことでこの富士山のシステムというのを作りましてですね関係者間で共有すると。 시즈오카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부터 재난 방지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재난 발생 후 서버에 문제가 생겨 통신이 끊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재해 시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액세스가 집중이 돼도 시스템이 멈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뒤로 보이는 그림이 저희 단체 멋쟁이 사자처럼의 교육생과 제가 함께 만든 메르스 확산 지도입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정확한 정보를, 즉 어느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정보를 어디에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여가지고 우리는 직접 재난정보 지도를 만들어 보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메르스 환자가 진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격리된 환자가 있는 병원들을 이제 지도에 표시를 했었습니다. 당시 순식간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접속을 했었는데요. 서버가 다운되지 않았던 것은 그 역시 클라우드 덕분이었습니다. 트래픽 초과하는 일이 없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드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아니면 또는 한 나라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좀 있고요. 또 IT 자원을 소비하는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클라우드가 가져올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 저 영상이 2년 전 영상이라 사실은 지금 좀 바뀐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알파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세돌 그 구단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면서 내가 질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는데 결론은 알파고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 세계에서도 가장 고수를 이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얘랑 알파고랑 바둑을 두기 시켰어요. 수백 수천 판을 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단 몇 판 정도 빼고는 알파고가 다 졌습니다. 1년 만에 새로 나온 그 신형 모델에게. 그리고 이 신형 모델은 이제 당시 세계 바둑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구단과 또 시합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커제가 한 판도 못 이겼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고랑 얘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알려져 있다시피 알파고의 경우에는 계속 그 게임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가상의 현실에서 계속 대국을 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국을 몇 판 뒀느냐는 그 누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얘는 경험치를 쌓아간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은 바둑 대국은 단 한 판도 두지 않았습니다. 요새 나오죠. 머신러닝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실제로 경험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깨우치는 그런 AI가 나오자 알파고가 정말 손도 못 쓰고 당하는 모습이 나왔고, 좀 전에 나온 클라우드 산업의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최근에 나온 자료는 좀 전에 본 그 자료보다도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산업을 이해하는데, 저희는 세상의 변화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처럼 굉장히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커리큘럼은 첫 번째 클라우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클라우드의 개념 좀 전에 봤죠. 그리고 클라우드의 구조,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을 이해하는 법,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클라우드 산업의 분석 및 전망,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업 분석, 국내와 미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 기반 컴퓨터의 일종입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내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 초기에는 기업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기업들이 다 홈페이지 먼저 만들고 트래픽 신경 써야 되고 서버 용량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걸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작업이라는 게 내 컴퓨터에 뭘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쫙 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기업들이 굳이 이런 거를 직접 유지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아마존이었죠.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발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나올 때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프라를 확보하는 그 과정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걸 줄여보고자 시작했던 게 최근에 이렇게 큰 시장으로 도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자료를 직접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든 접속해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게 최근에 뭐가 있죠?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MS의 그런 것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